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무심코 이 운동을 했다간 실명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쏙쏙 알려드리는 1교시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운동 3가지와 그 이유, 당뇨 환자에게 좋은 운동 3가지와 그 이유를 알려드리며 각각의 주제마다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객관식 문제가 있으니 꼭 정답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고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혈당 조절, 2번 식욕 증가, 3번 수면 방해, 4번 체온 감소. 자, 정답을 고르셨나요? 오늘 1교시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과 꼭 피해야 할 운동,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금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1번 혈당 조절인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운동은 2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운동 중에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인슐린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운동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향상시켜 인슐린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심혈관 시스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체중 관리와 근육 강화 역시 운동의 중요한 이점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중을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율을 향상시키고 실제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이 결합된 운동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혈당 수치를 개선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유지, 체중 관리, 근육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답하고 당뇨병 환자에게 최악의 운동과 좋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하는 운동 첫 번째, 여러분,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공복 운동, 2번 수영, 3번 요가, 4번 걷기. 자, 정답을 고르셨나요? 다양한 운동법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 최악의 운동은 1번 공복에 운동하기입니다.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되지 않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이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에너지 소비 과정이고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당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 박동수 증가, 떨림, 땀, 피로, 혼란,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 상실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는 오전이나 오후에 걷거나 뛰는 것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식사 후 운동하면 혈당 수치가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한 혈당 소모가 이루어져도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식사 후 운동을 하면 식사로 인한 포도당이 혈류에 들어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도
잘 맞아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 바로 식사 후 운동하는 것은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 두 번째. 당뇨 환자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운동이 무엇일까요? 1번 요가, 2번 수영, 3번 조깅, 4번 파워워킹. 자, 정답을 고르셨나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운동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정답은 2번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심장과 폐 건강을 강화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속에서의 운동은 체중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관절이 약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안전한 운동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영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갖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당뇨망막병증이란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하는 말초 순환 장애로 당뇨병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랍니다. 수영을 할 때 오랜 시간 숨을 참게 되면 안구, 내 혈관에 순간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이는 망막에 허혈성 손상을 일으키고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영이 당뇨 환자에게 위험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이에요. 맨발로 걷기는 맨발로 걸을 경우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발에 자극을 주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미세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같은 운동 효과를 주며 우리 몸의 활성화 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는데, 신체를 땅에 직접적으로 닿게 했을 때 활성산소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맨발로 걷기 전에는 발에 상처가 나면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발을 보호하는 맨발 걷기 신발을 꼭 착용하고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하는 운동 세 번째. 당뇨 환자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자전거 타기, 2번 조깅, 3번 요가, 4번 등산. 자, 정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4번 등산입니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되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등산은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등산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혈당 상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등산이나 혈당 하강제나 인슐린을 복용한 후에 등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급격한 저혈당 상태로 빠질 위험이 높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쇼크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산 전에 꼭 배를 채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으로 인한 혈당 소모가 이루어져도 혈당 수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걷고 2분 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체력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인식표를 항상 지참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표에는 비상시 행동 요령, 이름,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인식표를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곳을 올라가기보다는 경치를 즐기며 가볍게 등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산하는 시간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등산 중에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간식을 섭취해 혈당을 조절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등산 중 탈수를 예방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등산을 할 때는 가능한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동반자가 있다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더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산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당뇨병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걷기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위한 한 걸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운동과 좋은 운동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 요소로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은 무엇인가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 주변인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